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 차벽도 세워져 있고요. 경찰은 또 오늘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일대 이렇게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 그리고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분도 안 계셨고요. 저도 그 갑론을박이 예. 있길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안 나오시는 쪽의 가능성이 많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나올까 말까 하는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100%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지만은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었을 것입니다. 예. 인용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나올까 말까는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기각의 가능성을 높게 봤을 때 그런 경우라도 나갈까 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정치적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고 네네. 정치적 효과만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경호 문제가 있죠. 있죠. 지금 예. 그 헌법재판소 주변은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어놨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탄핵 선고 직후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일 거거든요. 대통령 그 차량은 이미 다 그냥 보면 다 알아보게 돼 있고 노출돼 있겠고요. 네. 그 경우에 이 안전의 문제가 헌법재판소 출석했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나올 때 예. 안전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의원님,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예. 헌법재판관들 어떤 절차를 좀 진행을 할까?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예.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평의를 마치고 사실 평결까지도 사실상 마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께서 다 법률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최종 의견을 제일 거꾸로 부터 이렇게 쭉 밝혀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미 그것이 이제 마쳤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어떤 것들이 만장일치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고를 할 만큼 그런 합의에 이른 상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 보수 진영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흠결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역사적인 평결문을 다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3분 전, 14분 전 4시를 기준으로 인파 밀집에 좀 대비를 해서 서울 지하철 3호선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안국역은 무정차로 통과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퇴근길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헌재의 내일 판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참 저희가 여러 기간 동안에 저희 방송,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인용과 기각, 이것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 하는 부분, 또 경우의 수 추정이 여러 수로 나뉘었다가 지금은 좀
수렴되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8대 0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견일치로 모여졌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5대3 되돌아가게 걸려 있다라는 여론이 한 2, 3일 막 정치권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헌재 결정의 과정에서 그 공석인 재판관이 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이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 명의 의견에서 이 달라질 수 있는 5대3의 이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이제 결론이 나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4대4 기각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저처럼 8대0, 6대2나 7대1이나 8대0이든 이렇게 최소한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 수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저는 이 변론을 잘 방향을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들을 시시콜콜 굉장히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나 역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헌법 수호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을 그 직무에서 어떤 파면하는 이런 어떤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시콜콜 어떤 형사적인 법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헌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소송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수호 의지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 파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변론 기일을 통해서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 변명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적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성향이 재판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법리 또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른 기각이나 각하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8대0 전원 예. 만장일치의 인용과 파면을 예상해 봅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탄핵 심판 초기에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예. 인용이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것도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빠르면 2월 말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저는 사건 자체도 보고 그다음에 쟁점도 보고 그다음에 그 외부의 정치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정치 상황하고 지금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 8대0은 만장일치는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 뒤에 다른 사건들도 보면은 이진숙 재판관 선고, 예.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하고 검사들 선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덕수 대행 예. 선고도 보면은 각자 자기 입장 다 냈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만장일치론을 주장한 분들의 논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예. 8명 전원이 이거는 인용일 거다라는 논거 하나 하고 혹시라도 인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정치적 혼란, 분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양보해가지고 8대0으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조를 볼 때 분명히 최소 2명 이상은 다른 의견을 법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그 종합해 볼 때 본인의 의견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전체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예를 들면 거꾸로 생각할 때 내가 인용인데 결론이 인용으로 안 난다. 예. 기각이나 각하로 난다고 할 때 그럼 내 인용 포기할게. 나도 기각한 걸로 해줄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렵겠다고 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다른 사건들 나올 때 보면 각자 다 다른 자기 얘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인용하려면 최소 6명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소 2명에서 뭐 3명 또는 뭐 4명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용과 반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죠. 예, 예. 제 추론상. 네네. 저희 그동안의 경향, 뭐 법리적인 판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원일치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2명일지 3명일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6월 3일이더라고요. 이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가 싶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일이 정해졌는데 지금 이때 또 하나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지만은 경호 문제 등 때문에 이제 곧바로 청와대에 나서진 않았고 이틀 뒤에 나서기도 했단 말이죠. 조혜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대선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예. 꽉 채운 날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지 또 곧바로 관절을 나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싶습니다. 대통령이 관절을 비우고 나오는 것하고 선거 일정하고는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인용이 되면은 인용 주문이 낭독되는 그 시점 파면한다라고 그 재판 소장 대행이 예, 딱 말을 가령 발언하는 11시 그 몇 순간에 분. 이미 네네. 파면된 겁니다. 네네. 나머지는 그냥 편의상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관제에 좀 더 있는 거고 예.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그 뭐 파면이 100% 확실하다고 당사자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나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선고가 됐을 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호 준비도 또 필요할 텐데 네네. 그거하고 대통령 선거 기일은 관계가 없는데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은 길게 잡아 60일인데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하면은 짧게 잡아도 한 6개월, 더 길게 보면 한 1년을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하는 그렇죠. 시간인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시한을 최대한 많이 국민들에게 그걸 확보를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파면 그 인용으로 이렇게 파면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겠죠. 네. 선거 일자 발표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고 투표율은 최대한 늦추고. 네. 그래서 한 며칠이라도 국민들이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할 수 있는 예.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은 뭐 사실상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초유의 이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희가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가정하고 그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표현으로 이 내란 종식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 이것이 국민께 봉사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대선의 준비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내부적 준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도 제 개인이 무슨 뭐 경선 캠프에 어떤 직책을 맡게 돼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네.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거나 진행이 된 것이 없거든요. 예. 뭐 본부장을 맡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과 함께 어떤 결론이 나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좀 여쭤볼게요. 반대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보, 예컨대 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순서를 먼저 가질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덕수 대행은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그 헌재 대법정에서 그 선고 주문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유가 그 뒤에 쭉 따라 나왔고 주문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이유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관저에서 나와서 중앙정부청사로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어쨌든 내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중으로나 모레 아침에는 이제 그 출근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 출근하시게 되면은 뭐 제가 참모라면은 예상하자면 국립 그 현충원에 가서 먼저 참배를 하시고 네. 대통령실에 와서 참모들 모아서 이제 티타임 하면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본인 소회도 이야기하실 거고 그다음 국무위원들도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라도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또 보고받고 또 그렇게 소회도 밝히고 또 그 전이 될지 그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시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최후 진술 때 내놨던 그런 임기 단축에 대한 언급도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최후 진술 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임기에 인연하지 않겠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해서 조기 퇴임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조기 퇴진하겠다는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조기 퇴진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게 되는 걸 정했을 때 예. 그거를 별도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지 그냥 대국민 담화 쭉 이야기하면서 뭐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여튼 가정을 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그렇다면 여야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쭉 들으셨고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복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복을 하라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지금 있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정말 그야말로 지금 비상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승복과 관련된 메시지 또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하는 거 박수현 의원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외람되지만 예. 이번 그 12.3 비상계엄의 이 성격을 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한 국민의 집에, 시민의 집에 흉기를 든 강도를 목적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들켜서 강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똑같죠. 내가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잘 잠을 평화롭게 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든지 이 집 주인에게 피해자에게 승복할 거야? 승복한다고 선언해. 아니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됩니까? 승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우기면서 하는 가해자가 법원의 판단이 너 잘못했어 라고 나왔을 때
그때 또 우길 거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요구가 돼야지. 아니 왜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의 전제가 잘못돼 있고 네. 이 질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앞에 우리가 표에서 봤지만 네. 이것은 단심이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 보고 승복을 하라. 가해자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무죄가 나오자 권성동 대표는 금방 전전날 한 말씀을 180도 바꿔가지고 그 고등법원 판사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면서 승복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혜전 의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현 불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조금 더 본인들이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무릎 꿇고 큰절하던 선거 때마다 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찰을 해야지 민주당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세하는 것은 정말 국민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 부족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혜진 의원님, 뭐 최근에 이제 뭐 국민적인 저항 이런 언급을 민주당 모 의원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승복이란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헷갈림,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 양쪽에 다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 승복이라는 거는 당연하고 네.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만의 이런 굉장히 후진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뭐 탄핵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선을 할 때도 승복 서약서 다 받고 예. 국회의원 경선할 때 공천할 때 승복 서약서 다 받고 그리고 또 안 지키고 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안 지키지는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안 지켜버리고 네네. 그건 그만큼 그 승복 문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써야 될 정도로 해야 되느냐. 결과를 예, 안 당연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보편화돼 있다는 거 네네. 그 자체가 후진적이고 그다음에는 승복 그 요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항복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그 탄핵 초기에 네. 탄핵 초기에는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이나 당을 향해서 승복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나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래서 법정 변론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승복을 동의해버리면 더 이상 뭐 다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항복하고 백기 들고 무장 해제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승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것도 후진적인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승복을 하면은 법적으로는 이거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행동으로 이쪽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네네. 이 민심을 이용해서 어떤 또 다른 그 정치 행위로 이어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네. 그것이 지금의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혼란과 분열 대립이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연장전이 벌어질까 그걸 다 걱정을 하는 거죠. 같습니다. 예, 그걸 안 하면 네. 안 하면은 승복선언 굳이 안 해도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승복선언 해놓고도 나중에 원하는 결과 안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